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을 추진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용역 중간 보고회입니다. 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 관계자들에게 김해공항이 2023년이면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는 등 최적의 대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밀양과 가덕도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신공항 용역을 발주한 정부가 다시 확장안을 선택한 겁니다. 신공항 문제는 전문가 영역을 떠나버리고 정치적 쟁점이 됐고 또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 몰고 가버렸어요.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에서도 보듯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 적용 시 최대 29배 이상 위험한 김해공항이 대안이 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용역에서 어떻게 또다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공항 필요성이 인정돼 2차례나 용역을 하고도 기존 공항 확장 결론이 난 것에 대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부산시 역시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했던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아온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확장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했지만 불복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 예상 밖의 용역 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는데 2차례의 용역 끝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김해공항은 확장한다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특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미 정부가 실시한 3차례의 용역을 통해 안전과 소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건설 등 서부산 개발로 인해 소음 피해 구역이 더 넓어집니다. 2002년도 그리고 2007년도, 2009년도에 국토부의 용역 결과 기존 공항 확장안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놓았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부산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진해경찰서는 미용실로 위장하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2살 안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 국적 성매매 여성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창원시 용원동의 한 상가 2층을 미용실로 위장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손님만 입장시켜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주택과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아침 9시 반쯤 창원시 성호동의 한 주택에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금괴를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1,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어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 경남에서는 중3 267개교 3만 6천여 명과 고2 157개교 3만 3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학생 개개인과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이번 평가 결과는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 알림이에 공개됩니다. 창원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복합타운이 조성됩니다.
KBS의 K-팝 페스티벌 인 창원과 함께 창원이 전 세계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를지 한류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창원을 K-팝의 향연으로 물들이는 K-팝 페스티벌인 창원. 전 세계 67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 가요로 경연을 펼치고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창원을 찾는 대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El K-pop hace 10, 7 años no era muy conocido en el Ecuador y actualmente es un boom muy grande, no solo en Ecuador, sino toda Latinoamérica. Y es por eso que Ecuador ha tenido la oportunidad de poder venir acá a este país. K-팝 페스티벌인 창원과 함께 창원의 한류 관광을 키울 자원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칭 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자가 1,010억 원을 투자해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하고 20년 후에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입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K-팝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SM도 근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한류와 문화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19년 SM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서면 해마다 한류 관광객 3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문화시설과 축제가 연계되어 3,477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K-팝 페스티벌인 창원 우승자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 가수로 육성할 예정이어서 창원이 한류 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커피 수요가 늘면서 녹차 등 전통차의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전통차를 이용해 새로운 음료를 재창조하는 티 베리에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맛과 멋을 함께 느끼는 전통차의 변신을 최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차와 우유를 넣은 밀크티에 하동산 배과육과 홍시를 넣고 갈아줍니다. 여기에 달걀 흰자로 만든 머랭을 얹고 살짝 굽습니다. 홍차와 홍시의 만남, 하동 홍홍입니다. 녹차와 라벤더 꽃이 섞인 음료를 얼음 위에 붓습니다. 달걀 흰자 거품과 라임, 꽃으로 장식하면 신비로운 보랏빛 음료가 탄생합니다. 홍차와 녹차 등 전통차를 이용해 새로운 음료를 창조하는 티 베리에이션 대회에 선보인 음료들입니다. 출시된다면 이거 마시겠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권해보고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지난해 처음 시작된 티 베리에이션 대회는 국내 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차 생산량은 지난 2008년 3,800여 톤에서 2014년 1,400톤으로 60% 감소했지만 커피 수입은 같은 기간 30%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커피에 빼앗긴 국내 차 소비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직접 키우는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걸 티랑 접목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메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통차가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며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하늘빛은 잔뜩 찌푸려져 있습니다. 비구름을 가득 품고 있는 가운데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지나고 있고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시간대 살펴보면 낮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고 국지성 호우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량 많은 데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거제를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2도, 거제 2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밀양 26도, 창원 25도, 통영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 4, 5도가량 오르면서 거창 26도, 산청과 사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2.5m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오늘을 지나면서 잠시 남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도가 다음 달 지심도 개발 방향 결정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으로 29건을 선정해 사업 이력을 공개합니다. 하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을 돕는 가족치유 캠프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의령소방서가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기 위해 기증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행은 부족하다며 전담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화력발전소나 공단 인근 학교에는 측정소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희망학교와 대기질이 나쁜 학교는 상시 측정해 파랑과 노랑, 빨강, 검정 등 깃발 달기와 오염 측정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 농협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어제 산청군 단성면 목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도시민들이 농촌마을과 결연을 하고 일손 돕기와 농산물 구매 등을 하는 도농 교류 운동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농협 김진국 본부장이 목화마을의 명예이장이 위촉됐습니다. 경남농협 임직원들은 마을 주민들과 1대1로 연결해 안부 전화하기, 일손 돕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지난 1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두 레저단지 개발이 사업 이행 보증금 2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무료로 세금 관련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관련 고민이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이 무료로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세무사 서비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이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산 용마고와 마산고, 김해고가 다음 달 7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제7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출전합니다. 용마고는 상반기 주말리그 결과 5승 1패로 경상권 B조 1위를 차지했고 마산고가 2위, 김해고가 3위를 차지해 왕중왕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팀 타율에서는 마산 용마고가 3할 5푼 7리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학교에 교장 지원을 마감한 결과 22개 학교에 33명이 지원해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삼천포 공고는 마이스터고로 교장 자격이 없어도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어 5대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대산초등과 안민중학교가 3대1의 경합을 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교장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교육감의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